이재명이요, 대한민국 깜빵을 피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자, 우리 국가부도 사태 직전까지 갔었던 IMF, 그때 말이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YS의 버르장머리, 일본을 상대로 했던 그 말 한마디가요, 이 IMF를 불렀다라고 말이죠. 자, 그것보다 역대급인 이 이재명의 홀로코스트 망언은요, 대한민국 소멸의 신호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통째로 사지로 끌려가고 있는데요. 그 버르장머리, 이 말이 뭔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1995년입니다. IMF가 1997년이었죠. 근데 1996년부터 사실상 우리 시민 경제는 조금 뭔가 삐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순간적인 후련함은 있었지만요, 그게 국가 운명과 맞바꾼 최악의 정치 수사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교적 마찰이요, 어떻게 국가 부도와 기업의 줄도산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는지 보여줬던 한 예다라는 거죠. 물론 IMF 근본 원인이 뭐냐, 거시 경제 펀더멘털 약화가 있지만요, 그때 이 일본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한 부분이 이 일본의 앙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요, 일본이 가장 먼저 단기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버틸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요, 뼈저리게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것보다 1000배 아니 10,000배 더 위험한 불장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유대인,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유대인의 영린인 홀로코스터를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이 일본과의 위안부 이런 것과는 사실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다라는 거죠. 홀로코스트는요, 이 이스라엘의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을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재명의 외교 자살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S의 버르장머리, 이 발언이 어떻게 우리 IMF를 불렀고 이게 다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이 소름 돋는 평행 이론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생각이고요. 유대인을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라는 모사드의 신의 분노 작전과 이 북한의 김정일 기차 폭파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의 배후도 모사드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런 사건들의 모사드의 강력한 공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자본이요, 대한민국을 손절하기 시작했다라는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이 뿌린 망언의 씨앗이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YS의 실수, 이재명의 망언, 똑같은 파멸의 경로를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무능한 자는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 비극의 역사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역사를 잊은 국민들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잃은 국민들은요, 재생의 기회가 있지만 역사를 잊은 국민들은 재생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1997년에 이 외환 위기에 방아쇠를 당긴 게 YS의 대일 강경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사실 이때 좀 뜨악했고요. 뭔가 속 시원함 이런 것 때문에 YS가 지지율이 바짝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냥 엿바꿔 먹었죠. 국가 부도와 기업의 줄도산으로 말이죠. 그게 30년 전입니다. 일본의 앙금이 단기 자금 회수라는 빚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한민국에 IMF가 왔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이 던진 홀로코스트 비유는요, 이 YS 때랑 비교도 되지 않을 재앙급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1962년 수교 이래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최악입니다. 우방국 중에서 독도를 유일하게 한국 땅이다라고 공식화해준 나라가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런 친구의 심장에 나치 학살자다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실언이냐? 아니요. 대한민국을 향한 유대인의 자본을 등돌리게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경제적 선포를 자초한 거고요. 이스라엘이요. 외교적으로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강하게 규탄 성명을 냈는데요. condemnation이라는 단어가요. 적성국에게, 그러니까 전쟁 선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수위로 규탄 성명을 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상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본능이 깨어난 것이 아닐까 겁이 나죠. 왜냐하면 모사드 본능은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작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민헨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민헨 영화가요, 대중들에게 이 모사드의 무서움을 알린 영화인데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요, 유대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면요. 1972년에 독일의 미넨 올림픽 테러 참사 이후에요. 배후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20년간 집요하게 펼친 보복 작전입니다. 지금 현대 정보전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로 남은 사건인데요. 신의 분노 작전입니다. 1972년에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이요. 검은 9월단, 이게 미넨 올림픽 선수촌에 침입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선수들 11명을 살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골다 메이어 총리가요, 테러리스트들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원칙 하에 모사드가요, 내부에서 암살단을 만듭니다. 키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키돈을요, 투입해가지고 보복을 승인해버리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말이죠. 그래서요, 유럽,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팔레스타인 테러들을요,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한 놈 제거를 하는데요. 이 제거 작전이 두려움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전화기 수화기 들고 뽕, 뭐 침대 밑에 뽕, 책상 서랍 열고 뽕, 이런 식으로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요, 대상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73년에 청춘의 샘 작전에서는요, 베이루트의 테러 본부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가지고요, 핵심 인물을 사살했습니다. 이게 암살 전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제거 대상자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잊지 마라. 우리는 용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띡 끊어버리면 그 가족은 공포에 떨게 되죠. 그리고 가족한테 띵동 막 꽃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아. 카드를 딱 열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잊지 않았다. 이러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공포를 유발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1973년에 한번 이 실수로 모사드가 드러나기도 했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있으면서 모사드의 작전이 잠시 멈추기도 했었는데요. 노르웨이 릴레함 메르에서요, 테러 배후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을 사살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잠시 바짝 엎드렸다가 다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가지고요, 5인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때 타겟이 누구였냐면 알리 하산 살라메인데요. 이 알리 하산 살라메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1979년에 베이루트에서 차량을 폭파시키면서 검은 9월단의 핵심 인물까지 제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20년 만에. 그래서 이때 전 세계 어떤 각인이 되냐면요, 모사드는 지구 끝까지 처벌한다. 어떻게? 유대인을 해치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대인하고 정신이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도 어떻습니까? 미국인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부대가 총동원이 되죠. 가장 유명한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리고 최근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둘러싸여 있던 장교를 또 구출해 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강력한 억제력을요,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받고 있죠. 법적 절차 없는 초법적 암살을 국가 자체가 승인했다라고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이 모사드의 정신, 이 이스라엘의 정신이다라는 게 정말 두렵다라는 거죠. 아마 이재명은요, 모사드가 어떤 곳인지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인 정신을 모욕한 자는 결코 살려두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적이다라고 타겟을 잡았을 때 멀쩡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04년에 북한 평안 북도에서 룡천역 열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사드가 개입했다라는 설은요, 정보기관이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흥미로운 가설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전선 접촉에 의한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발표가 된 이 룡천역 열차 폭발 사고는요, 타겟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자들이 사망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절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요,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용 열차가 그 역을 통과하는데 그 역이 완벽히 터져버린 거죠. 이 열차만 손상이 됐냐? 아니요. 주변의 마을까지 다 터져버린 겁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요, 시리아의 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이 있었고요. 이들 중에 일부가 사망했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시리아와 북한의 핵 미사일 이 커넥션을 극도로 경계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중동의 기술과 북한의 기술이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변국이 다 적인데 그 적들이 핵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은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 기술을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이식이 완성되기 전에 다 박살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사드의 정밀 타격이 됐다라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폭발이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원격 조정이었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에 북한은요, 한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부 정보기관의 기술적 접근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때 김정일이 똥줄을 땡기지 않았습니까? 나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건드리면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는 조직이 누구냐? 모사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요, 아돌프 아이히만을요,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집념이요, 지금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홀로코스트 망언을 내뱉은 이 이재명이요, 진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지금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사회도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현지 교민들은요, 이스라엘 내에 반한 감정이 격화될까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요, 실질적인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매체는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내부적으로 에너지 압박 속에서 국내 정치적 목표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이재명 네 살려고 우리를 제물로 삼았어? 이거 진짜 용서 안 되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지금 식겁잔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외교 전문가들도요, 국가 원수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2024년의 영상을 가지고 감정적인 SNS를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국익을 해쳤다라고 평가를, 맹비난을 내놓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 부정론은요, 국제사회가 반유대주의로 지금 한국을 분류했다라는 거죠. 반유대주의가 뭡니까? 반기독교 정신이죠. 그 다음에 반미죠. 대놓고 반미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보편적 인권 강화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측의 분노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고유 명사인 홀로코스트를요, 일반적인 전시 비극과 수평 비교했다라는 점이요, 유대인 사회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자, 김영삼 발언이요, 일본 자본을 떠나게 해서 우리나라에 IMF를 오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재명의 망언은요, 전 세계 유대 자본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부를 겁니다. 대한민국의 외국 자본이요, 대거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모사드의 끝까지 추격하는 이 집념이 적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는 심리전 효과를 겸하고 있습니다. 유대 자본이 장악한 월스트리트와 언론계가요, 대한민국 손절하는 순간 제2의 IMF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지금 미국 델타포스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모사드, 그러니까
친미 국가들에게 공적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에 왕따를 당하고 무역길이 막히고 결국은 회색 국가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냥 손가락 쫄쫄 빨아야 되는 거. 그거 하나. 나머지 하나는요. 굉장히 쉽기도 하고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대한민국이 유대인의 공적이 되는 길을 막는 유일한 탈출구는요. 이재명 탄핵이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델타포스가 3분 컷으로 마두로를 쏙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새벽 배송했습니다. 자, 무사드는 과연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재명을 뽑아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재명 탄핵만이요? 답이다 라는 거죠. 이재명이요, 대한민국 깜빵을 피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대한민국 깜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랬던 엘살바도르가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쁜 생각을 합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